정치적 격변과 파란을 거듭해온 한국 현대사. 혼란과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되어온 한국 현대사는 다행의 역사이고 아픔의 역사다.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며 현대사의 한가운데 우뚝 섰던 사람들, 이들이 역사와 함께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그늘 아래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출범한 신민당의 창당이 그것이다. 우리가 믿어라! 선거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주라, 여러분! 창당 1개월도 안 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며 선거혁명을 이룬 것이다. 국내는 물론 외신도 이들의 선전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 신화 뒤에는 김동영이라는 거목이 있었다. 이 신명국회는 무엇보다도 방송된 것이 제가 훌륭한 이 사람이 종으로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협조와 진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2.12 총선 돌풍과 함께 신민당의 야전사령관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김동영. 한때 제도 정치권을 떠나 야인으로 지냈던 그의 정치적 도정은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 한밤을 가르는 날카로운 총성. 서울의 봄을 맞게 한 12.6 사태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은 5.17을 맞아 긴장에 휩쓰다. 모든 정치 활동이 규제됐고 민주인사들의 입과 귀는 군부 세력에 의해 틀어막혀졌다. 이때 김동영 역시 4년여의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결국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전국은 경색 분위기로 돌변했다. 5.17 이후 많은 제야 정치인들이 정치 규제에 묶여 지하로 숨어들었다. 김동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명륜동 저택을 거점으로 뜻있는 민주인사들을 비밀리에 규합하기 시작했으며 이 모임은 민주산악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연금이 풀린 김영삼 대통령도 산행을 시작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으로 흩어졌던 동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민주산악회는 흩어졌던 민주인사들을 모으는 데 촉매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50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 세력의 구심체가 됐다. 당시 광주 민주화 항쟁 3주년을 맞아 김영삼 대통령이 벌인 단식투쟁 역시 민주 세력의 결집의 원동력이 됐다. 84년 11월 3차 해금된 김동영은 민주화를 위한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구 정치인들과 민주인사를 규합, 민주국민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범국민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했으며 이 조직은 훗날 신민당의 모체로 발전하게 된다. 제1야당의 원내 총무가 된 김동영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5년 첫 정기국회 당시 여당이 예산안 달치기 통과에 정치적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원내 발언이 문제가 돼 스스로 원내 총무직을 물러나는 뼈아픈 경험을 겪기도 했다. 이윤으로부터 그래서 오마판 여행이 지나면서 자기는 감옥에서도 용감하게 했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고했다는 게 없고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일들도 그래서 원외당에서 사람들이 김동영의 대여 투쟁은 원내에서 그치지 않고 86년 직선제개헌 1천만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거리로 직접 나서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내각제 긍정 검토를 선언하고 김동영은 이에 반발, 통일민주당 결성을 주도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오늘의 창당을 자초하기보다는 더 큰 고난을 예방하고 굳건한 투쟁의 계기를 튼튼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통일민주당은 4.13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범국민적 투쟁을 주도했고 국민들의 민주화 염원은 60항쟁으로 불거져 나왔다. 결국 민주 세력의 하나됨으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제120차 정무회의에서 통일민주당,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의 신설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3당 통합으로 김동영의 정치 활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당선은 우리는 오늘 민주번영 통일의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중추적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민주 세력을 총결집하여 민주자유당의 깃발을 올린다. 3당 통합의 막고 주역으로 활약, 3당 합당이라는 정치 드라마를 엮어낸 김동영은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과 정무 제1장관을 맡으며 그의 정치력을 발휘한다.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 갈등을 축소시키며 통합된 당을 이끄는데 헌신의 힘을 쏟았던 김동영. 그런 그가 지난 88년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동영은 그대로 자리에 누울 수 없었다. 그는 3당 합당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했고 김영삼 대통령을 차기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정계 활동은 계속되고 무리한 활동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던 김동영. 생과 사를 오갔던 투병기간 중에도 그는 김영삼 대통령을 끝까지 돕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자신의 마지막 기력마저 김영삼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쓰고 싶었던 것이다. 1991년 8월 19일 김동영은 55세의 일기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 거창불고 뚝심과 의리의 정치인,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많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의 자상함과 넉넉함을 기억하며 더욱 안타까워한다. 민주주의와 문민정치라는 소실 아래 김영삼 대통령과 오랜 세월 정치 노선을 함께한 김동영. 그의 시신 앞에 선 이들의 비통함과 공허함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30여 년을 김영삼과 함께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문민정치의 실현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걷다간 김동영. 타오르는 민주성화처럼 민주일념으로 살다간 김동영. 불의와 압제에 맞서 언제나 민주화 대열의 선봉에 섰던 그는 영원한 의회인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기억될 것이다.